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예, 우리 김세희 대기자님, 윤상현 의원입니다. 아유, 네, 항상 제가 의지하는 너무나 고마운 우리 윤상현 의원님. 정말 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일 먼저, 오늘 제일 핫한 뉴스가 윤상현 의원님의 말씀을 또 이게 언론들이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마치 유권자들을 되게 우롱한 듯한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 금방 알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좌파 언론들이 진영에 나팔수가 돼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희 네. 같이 투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말꼬리 잡아서 돌리는데 네. 사실 저는 탄핵에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또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해서 뭐가 남았습니까? 네. 체제 탄핵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 들었었죠. 문재인 들어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정치 독재가 됐죠. 경제 폭망시켰죠. 외교안보 해체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도 조기 대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기 대선 반대합니다. 네. 이재명이 민주당에게 정권 헌납하겠다는 거냐. 네. 만약에 지금 탄핵을 하고 하야를 하고 지금 같은 국민적 분노의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휩쓸려 간다. 그럼 뻔한 결과 아니냐. 네. 그럼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까요? 헌법 79조 보면 일반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소권 취소 그리고 법원이 소위 말해서 선관 효력을 취소시키는 사면 권한이 있어요. 네. 그걸 국회 동의만 해주면 돼요. 모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보다 더 심각한 체제 파괴 행위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지금 12개 혐의에 5개 재판하면서도 1심 재판 지난 11월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2심이 내년도에 전개가 될 텐데 떳떳하게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란죄 수괴라고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이 계속해는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그런 쓰나미에 우리 스스로 왜 옴싹달딱 못해서 그런 쓰나미에 뭐 대통령 직무배제라 국정관이 하지 마라 조기태 왜 이렇게 합니까? 법원이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왜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국군 특수권이다 뭐 외교권이다 이런 것을 직무배제합니까? 헌법상 법률상 위반입니다. 이거는 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대법원의 판례 보면은 이런 어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통치 행위, 정치적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고 소위 말해서 사법적 심판을 자제하면서 위헌성을 판단해야 되는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니까 떳떳하게 나와서 검찰 수사나 경찰 조사를 받아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 책임에 우리도 정책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책임지라는 게 탄핵도 있고 하야도 있고 거국 내각도 있고 임기단축 개헌도 있고 왜 우리가 탄핵을 유일한 방법으로 몰아가야 됩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우리 이 대통령보다도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됩니다. 대통령제 탄핵. 그래서 이 대통령제 정말 권력 집중의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의 개헌을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해서 이 위기를 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누가 모셔왔습니까? 우리가 모셔왔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손절해 그거는 비겁한 정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뜻대로 명예롭게 예를 들어서 질서인 퇴진도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는 게 그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네. 정말 우리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100번 다 맞다고 보는 게
예. 그 김재섭이는 지금 탄핵이 안 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말을 하니까 오히려 거기다 대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버티면 1년 뒤에는 이 민심이 뒤집혀지고 아니면 1년 지금 안에 우리가 급하게 하면 이재명 좋은 꼴 만들어주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렇죠. 나라가 더 취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사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반대 운동을 앞장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별별 속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결국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하기 따름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수봉대하고 좌파 언론들 진영이 나팔수지 않습니까? 김세희 대기자님이 싸워주십시오. 저는 앞에서 명확하게 제가 내 명운을 걸고 정청 명운을 걸고 제가 이 체제 수호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체제 수호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정말 의지하는 정말 최고의 정치인 우리 윤상현 의원님하고 박대출 의원님 딱 둘밖에 없는데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이렇게 강력히 싸워주시니까 제가 너무 뭐 마음이 편한데 자, 좀 질문이 좀 죄송합니다. 좀 한두 개 더 있는데 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 친한계 의원들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3일 날 그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국회로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에 있는 원내 부대표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도 정문 앞에서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여러 중진위원들 다 같이 있었거든요. 옆에.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 당사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몇몇 의원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동을 거네요. 사퇴. 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열을 받는 이유는 원내 지도부의 한 일원, 국회의원 한 분이 의총장에서 이제 탄핵을 막아내면서 그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를 자꾸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기자들한테 이걸 전부 친한계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의총장에 남아있던 78명의 의원들 중에 우리가 한번 이분의 진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재신임안을 던졌습니다. 거수합시다. 재신임안 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78명, 73명 재신임안에 동의했고요. 그리고 2명이 반대를 했고요. 나머지는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라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재신임안을 이렇게 찬성한 거는 전투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꿔 타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난국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풀으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분 나름대로 잘해오셨고 앞으로 잘하실 거고요. 이분이 이 책임을 연탈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따라가야 하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친한계에서 뭐 누굴 내세우겠다 막 이런 얘기 들려요. 그건요. 친한 원내대표 경선하는 순간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거는 탄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정말 꼭 이렇게 국민의힘이 꼭 우리 윤석열 정부를 좀 잘 지켜주셔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이게 8표라는 그 너무 마지노선이 너무 위험이라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탄핵을 한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막아낼게요. 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의 귀한 어록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삽니다. 뭉치게 되면은요,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탈하면요,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김혜지 의원이 이제 그날 의총장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탄핵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국민 뜻을 받들어서 탄핵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해서 제가 읍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강행을 하게 된 것은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뭐 89% 찬성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네. 더 정말로 끔찍했죠. 끔찍한 년이었죠.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 그때 탄핵했던 비박계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탄핵하면 안 된다. 네. 그때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읍소했습니다.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게 결단을 강요하는 듯이 들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중진 의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송구스럽다. 그러나 과거 탄핵의 사례 이랬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고 그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가 어떻게 됐느냐. 좀 거국적으로 정말로 나라의 미래와 체제와 후손들을 위해서 판단해달라. 읍소를 했는데 조정훈 의원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탄핵안 표결에 그분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부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실 요 질문은 제가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탄핵 표결 전인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중진 의원들하고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뭐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을 안 불러서 아니요. 그거는 저는 뭐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혹시 안 부른 게 아니라 당에서 몇 분이 갔죠. 사실 이제 원내 지도부 가는데 중진위원 분들이 이제 가는 걸 자청을 했죠. 저는 가는 거 그 자청을 안 했습니다. 저는 되게 섭섭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혹시 안 부른 게 아닌가? 대통령 정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말 제가 끝까지 하여튼 탄핵 반대. 당론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김세희 대기자님, 또 우리 참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애국우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참 제가 정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참 지키지 못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못 지키고 체제를 못 지키면 역사에 정말 죄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경에는 총선 패배, 참패가 기인한 게 큰 겁니다. 총선 참패?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무지막지한 의석수를 가지고 이재명의 민당이 소위 말해서 입법 폭주했습니다. 탄핵 폭주했습니다. 예산안 폭주했습니다. 대통령 특활비 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 99억 원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사법농단을 벌이고 입법농단을 부리고 있는 이런 이재명 민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책을 가지고 잘 싸워봤습니까? 솔직히 못 싸워봤습니다. 우리는 매번 대통령한테 읍소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하시는지 정말로 이해가 힘듭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을 손절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신의와 보온의 정치를 합니다. 의리 지킵니다. 대통령 탄핵 끝까지 막아내 내겠습니다. 우리 애국우파 시민 여러분 꼭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체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정말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절대 좌파 민주노총 언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우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대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